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뭐 어디에 얘기하기도 우습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넋두리를 한다 생각하며 사연을 적어봅니다. 내일이라 봐주시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개월 전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제 입으로 새댁이라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직까지 결혼했다는 사실이 잘 시감나지 않는데요.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를 남편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이 2년 정도였으니 짧게 만난 사이도 아니었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꽤나 많다 생각을 했을 정도로 남편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연애하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잔잔한 관계가 이어질 줄 알았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는 걱정을 했던 게 살 말고는 없었어요. 살이 쪄서 드레스가 안 맞으면 어떡할지, 살이 쪄서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외적인 걱정 말입니다. 그 정도로 단순했는지라 결혼을 하면서 뭘 중요히 생각해야 하고 또 뭘 따져보며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결혼을 훨 빨리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이 많지도 않아요. 회사 선배님들께는 괜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까 싶어서 결혼에 대한 질문이나 대화 자체를 회피해 왔었고요. 하지만 요새 들어선 그랬던 저 자신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 막심하답니다. 왜 진작 더 따져보지 못했고 사람을 겪어보지 못했었나 싶어서 말이죠. 특히 지난 3개월은 제 자신에게 문제가 많은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그 어느 때보다 옥죄이며 살았어요. 단순히 결혼하게 되며 모든 게 변했답니다. 그 사투리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생이던 19살 때까지는 쭉 지방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마산인데요.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이사를 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아예 이사를 온 건 20살 이후가 처음이었어요. 이유는 대학 때문이었고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기쁜 마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오니 대다수의 친구들이 서울말을 쓰더라고요. 표준어라고도 하죠.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적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표준어를 배워갔습니다. 친구들은 귀엽다고 신기하다고 봐주긴 했으나 그냥 왠지 제가 서울에 살며 표준어를 쓰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친구들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사투리를 숨기거나 감추려고 한 적은 절대 없었고 제 스스로 서울에서 적응해 가려고 나름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이네요. 그리고 난 후 저는 직장에 취업을 했고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직업이 되다 보니 또 서울말이 팍팍 늘었어요. 그러다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했죠. 남편은 중간중간에 섞여 나오는 제 사투리가 너무 귀엽다면서 좋아를 해줬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여자한테 로망이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사투리를 들을 때면 신기하리만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말을 쓰기는 하나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는 여전히 사투리를 쓰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내가 사투리를 까먹었을라나 싶다가도 가족들과 통화를 하자마자 방언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곤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옆에서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두 가지 말투를 섞어서 잘 쓴다며 기특해 하기도 했고 신기해라 했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별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남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어머니하고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저희 시댁은 남편이 5살이던 때 같은 경상도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버님의 직장 정금 문제로 말이죠. 그렇다 보니 처음엔 반가웠어요. 남편이 사투리를 쓰지는 못하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두 분 다 고향이 경상도셨고 실제로 제 고향의 근처이기도 했기에 고향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 후 시댁을 갈 때에도 전 늘 경계하고 어려워하기보다는 고향 어르신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마음 편히 갔었죠. 하지만 어머님 입장은 저하고 정반대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는데 절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까지 하셨답니다.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죠.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고향도 주변이라면서 반가워라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을 부를 적에 사투리를 섞어 쓰는 저를 보면서 아직 사투리가 안 고쳐졌나 보구나 라며 또 귀여워라 해주셨어요. 표정이 너무나 밝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스레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사투리를 최대한 쓰려고 해요.
저한테 이질감을 느끼실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사투리를 못 고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후 남편에게 따로 말을 전하셨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라도 사투리를 싹 다 고치게 하라면서 말입니다. 그걸 남편은 결혼식을 치른 후에야 제게 진심 고백을 하겠다면서 털어놨고요. 결혼식 때 저는 서울까지 찾아와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준 제 친구들에게 멋모르고 친근하게 대하며 고향 사투리를 썼거든요. 허벌나게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제 딴의 친근함을 표현해주고 싶다며 말을 했었고 하객분들도 재밌고 웃기다며 다들 빵 터져 웃어주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고 제 친구들도 서울 가서 떨어져 있는 것 같던 저에게서 받은 환대가 기분 좋았는지 내내 결혼식을 즐겁게 즐겨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내내 좋지를 못하셨고 어디 속이라도 불편하셨나 싶어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고백을 한 거였죠. 제가 하객들 앞서 사투리를 쓴 걸 쪽팔려 하신 바람에 기분이 나쁘셨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너무 기분이 잡쳤습니다. 내가 못쓸 말을 쓴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에게 멀리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는데 사투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식 내내 표정이 똥 씹은 듯 했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의 심정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자기 엄마만 감싸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온 후에 고모들이나 삼촌들도 다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말을 쓰고 초대한 다른 하객들도 다 여기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서 서울말을 쓰는데 며느리가 표준말이 아닌 사투리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 창피하셨을 수도 있지.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남편 입에서 시어머니가 창피하셨을 거란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날 저희 커플은 연애할 적에도 한번 싸워보질 않았는데 결혼 후 가장 처음으로 크게 아주 쌀벌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투리도 하나의 언어일 뿐인데 그걸 존중해주고 같은 우리말이라고 예뻐라 해주기는커녕 창피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불순한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주 목 놓아 소리쳤어요. 내 부모님도 사투리를 쓰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도 남한테 쪽팔린 존재로 보여줘야 했던 거냐면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처음 보는데 자기 장인 장모님까지 들먹이면서 가족 간의 싸움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겁이 났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나도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라고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듯 서둘러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태도가 짜증이 나서 저는 그 후로도 며칠간을 삐져 남편과 말을 안 했어요. 이런 문제를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만든 남편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내 남편이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었다면 알아서 차단하고 옳은 말을 전했을 텐데요. 내 남편이 똑바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사투리가 쪽팔리게 했단 말을 전하며 싸움을 키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생각해봐도 남편에게서 느낀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신혼 초부터 저희는 완전히 삐걱거렸죠. 남편은 나름 노력했고 저하고 다시 잘 지내보겠다며 자신이 사투리를 직접 써보기까지 하며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엔 저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을 떠올리면서 노력하는 남편에게 화를 푼 채 반응을 보였습니다. 밥도 차리고 주말엔 나가 데이트도 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시어머니의 사투리 퇴치 작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살던 그 짧은 3개월 동안 어머님의 간섭과 참견은 쉬지도 않고 계속되었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투리를 며느리에 대해서 쪽팔려하며 무표정을 지었던 어머님은 약과에 불과했던 거죠. 남편과 싸운 후 최대한 어머님을 뵐 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해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래도 어른이시니 공경은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투리를 쓰는 건 최대한 숨기고자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사투리로 정색을 하는 분인데 평소 집안에서는 뭔들 더 못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정말 작은 표정 하나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오빠라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근데요, 이게 경상도에서는 오자에 더 악센트를 세게 넣어서 부르는 사투리가 쓰여요. 흔히 TV에서 자주 나오던 오빠야 할 때 그 오빠 말입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밥을 먹기 직전에 남편을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부르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서 어머님을 살폈거든요. 근데 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님이 절 양껏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고작 그 사투리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근데 또 그걸 보고도 남편은 아무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냥 오빠라고 부르면 되는데 오빠야 라고 왜 부르는 거야? 라며 저를 질책하는데 제 편이 아무도 없는 시댁에서 정말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사투리를 쓴다는 게 이렇게 미움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의 진상은 계속되었어요. 제 말투에서 조금이라도 사투리 비슷한 게 튀어나오려고 하면 저 멀리서 귀를 쫑긋거리면서 저를 노려보셨고,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제가 기가 죽어버려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게 되었답니다. 밥을 먹는 와중에도 작은 실수를 할까 싶어 차라리 말을 말자며 입을 다물었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오빠를 잘못 부른 것에서부터 화가 나서는 계속해서 무표정을 짓고 계시는 와중에 저에게 깨달음이라도 얻게 하려는지 말을 아예 안 거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시댁 안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내 언어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말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일이 저희 부모님께 벌어졌어요. 저한테는 눈빛으로 눈치를 주고 무표정을 지으며 사투리 쓰는 걸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줬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 짓을 저희 부모님께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앞에다 두고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집들이를 했어요. 서울에서 사는 모습을 한 번은 제대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고, 두 분 다 지방에 살다 보니 저희 집에서 주말 동안 1박 2일로 숙식까지 하기로 하셨답니다. 남편도 지방 사는 장인 장모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 당연하다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숙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불쾌해하며 확인 전화를 해오셨고, 이에 대해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초대를 하자. 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 자기 부모님도 똑같이 초대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양가 어른들을 다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지만 한동안 사투리 문제로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별로였는데, 하필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 시어머니까지 초대를 해서 같이 한자리에 모이자고 하는 남편이 너무 눈치 없어 보였어요.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고작 하룻밤 자러 서울에 오신 건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주나 싶어서 속도 상했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마찬가지로 집에를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길래 초대를 했습니다. 뵙자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매우 불쾌하던 표정을 지어 보이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자리 한가운데에 앉아서 본인이 무슨 상전이라도 된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무게까지 잡아서 저희 부모님이 눈치를 보게 만들더니 저희 엄마 입에서 뭘 가져다 드려야 하냐고 사투리가 튀어나온 그 순간 농담 아니라 인상을 팍 쓰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사돈 좀 서울에 왔으면 서울말을 쓰셔야지. 거참, 딸내미가 서울살이를 오래 했다고 하는데 여태 서울말도 안 배우고 뭐 하신대요? 라고요. 저희 엄마의 얼굴은 화끈거린지 순간 표정 관리를 못하셨고 슬슬 피부색까지 붉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랑 놀란 제 표정은 안중에도 없어 하시며 뒷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소식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집에서 잠까지 잔다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사투리를 쓰는 건 더 별로예요. 결혼식장에서도 그러더니 사람 체면화석에 왜 자꾸 사투리를 쓰시는 건지 제가 저번에 친남편한테 사투리 쓰던 것도 제가 쌍스러워 못 보겠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말없이 아들 집에 와서 잠까지 자며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상기를 시켰습니다. 저도 이 집에 지분이 있는데 마치 자기 아들 집은 자기 것과도 다름이 없다는 듯 말하며 내 부모님을 초대받지 못한 손님 취급을 했죠. 그뿐이게요. 저번 결혼식장 얘기부터 지난날 제가 사투리를 썼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려 하면서 그놈의 사투리를 그만 쓰라고 지방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지방에서 온 지방 사람들이 자기 도시 언어인 사투리를 쓰겠다는데 시어머니가 주제를 넘다 못해 머리가 텅텅 빈 티를 내면서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훈수를 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한순간에 집안은 도살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저요? 시어머니의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더 듣고 있을 수가 없다며 그 말을 잘라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네 엄마를 데리고 나가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네 엄마라고 호칭을 쓴 걸로도 모자라 쫓아내려고 한다며 발악을 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 사투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듣고 빡치라며 듣기 싫어하는 사투리로 도발을 한 거예요. 뭐 이 문디 가시네가 대갑박이 완전 돌아빛나. 내 강이혼해도 내 만날기라고 할 인간들이 마 밖에서 천지 삐까리다. 주둥이 확 찢어본다 탄디에라. 라고 하면서 별의별 방언욕을 뱉어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만 경상도 욕이란 욕은 다 씹으려가며 시모한테 뱉어냈어요. 눈에는 이미 반쯤 죽었다는 레이저를 마구 쏟아내면서 그 특유의 경상도 톤으로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충격을 크게 받으셨더라고요. 제 입에서 아니 사람 입에서는 감히 튀어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제 입만 쳐다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제 남편 낳은 후까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다면서 자기 고향 말과도 다름이 없는 말을 듣기 싫어 하다못해 상스럽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두고두고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뿐이게요. 뭐 저런 이중적이고도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싶어 저희 부모님하고 사투리로 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런 사람은 살들살들 처음 본다면서 뭐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다 왔냐고 제 신세한탄도 막 했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이미 결혼 생활은 글렀다 싶었던지 그제서야 막 사투리를 쏟아내가면서 눈앞에서 심호욕을 씻어냈습니다. 귀한 딸한테 상스럽다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저희 엄마 입에서는 주둥이란 표현까지 튀어나왔어요. 시모가 그러니 기함을 치면서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느라 발악을 했죠. 본인도 고향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일부러 패싸움을 피하고 싶었던지 뭐라 아니 라고 외계말을 듣는 척 모르겠다를 시전하는데 정말 꿀사납기로는 저희 시어머니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뭘 더 어쩌겠어요. 상스러운 것들하고는 척을 질 수밖에요. 당장 그날을 계기로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너랑 한 이불을 더 덮고 자면 사람이 아니다 이 새끼야. 라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명예훼손까지 언급해가며 이혼을 통보했어요. 사투리를 가지고 욕보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이걸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법적 절차까지 운운한 거죠. 그러니 남편은 뭐 이런 걸로 이혼이냐고 우스워 여기다가 저희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혼하려고 남편에게 욕을 퍼부어대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는 미치도록 사과를 했습니다. 사투리 쓰는 걸로 기분이 나쁘셨던 게 아니라 자신을 초대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셨던 거라며 시어머니를 감쌌는데 제 손모가지가 올라가자마자 그제서야 아니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라며 시어머니 형도 보더라고요. 어찌나 사내답지 못하고 성격이 모질이 같던지요. 신혼 3개월 차 만에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는 결국 미련도 없이 제 손으로 이혼을 해버렸답니다. 아쉬움이라고는 정말 쌀 한 돈만큼도 안 남았을 정도로 이 집구석이랑은 완전히 결별을 선언했어요. 싸움 당일날 저희 부모님이 짐가방까지 싸서 저희 집 앞에 오셨다 보니 남편은 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일단 집을 나가게 택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발길을 쉽사리 못 대더라고요. 진짜 이러다 아들 이혼시키는 건가 싶어서는 혼이 나간 눈길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에 제가 욕을 날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뭘 꼬라보노?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드어서는 자진해서 앞장서 집을 나가버리셨고요. 욕을 한 바가지 날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개운한 자세로 저는 짐을 쌌답니다. 당장 남편이랑 별거를 하고 집 정리를 할 각오로 일단 남편 짐부터 챙겼죠. 가지고 나가버리라면서 남편에게 문자로 통보를 했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그냥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며칠을 더 지내고 계시답니다. 이혼 정리가 될 때까지 딸을 혼자 둘 수 없다며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가 상남자답게 나서서 제 옆을 지키고 계세요. 그 덕에 남편도 쫄긴 쫄았는지 제가 가져오라는 서류며 가져가라는 짐가방이며 뭐든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혼 준비도 순식간에 끝을 내곤 접수를 했네요. 식 올린 지 3개월 만에 이혼녀가 될 줄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시작부터 불안했던 게 결국 끝이 나니 다행이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언젠가는 갈등이 골마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일찍 터져서 상처를 얼른 치유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덕에 저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혼 사유에 대해 말을 할 때마다 이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있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죽일 놈이라며 100번, 1000번 욕을 얻어먹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